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기 이게 허물어져서 사람들은 이제 2024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에 좀 그냥 이렇게 계속 일정 시점까지는 아마 올라갈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실망하거나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빗썸 4달부터 수수료 무료 이달 말까지 사전 등록이라고 여기 얘기 나오죠. 무리수를 두는 거죠. 거래소는 거래소는 수수료 장사예요. 근데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신규 모집을 하려고 한다. 여기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그리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더 끌어모으려고 막 그런다. 그거 과연 왜 그럴까? 지금 분발하는 거예요. 고팍스. 이게 대세 여론이 대중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업비트하고 빗썸으로 끝나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고팍스는 바이낸스가 있고 바이낸스와 이 뒤에 메가존이라고 하는 거대 클라우드 회사가 여기 뒤에 붙잖아요. 바이낸스가 이 뒤에 붙고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그냥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단순한 대중이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 해석하고 그리고 코빗도 코빗도 뒤에 거대 게임사라든가 아니면 SK도 여기 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끌고 갔을까? 그거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는 왜 거래소를 거기서 이제 지분을 빼고 왜 컴투스가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할까? 이게 이제 P2E 게임이나 이런 거랑 이제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 아마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대중들 같이 92%의 대중들 같이 그냥 단순 해석하지 마시고 제 말의 기준을 잡고 보시면 아마 거기 정답이 있을 겁니다. 어저께 이제 위믹스 장영국 대표에 관련한 얘기도 있었던데 자 어쨌든 그래요. 자 오늘은 좀 하나하나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 9월 24일 날 증권사들 내년 금투세 시행 보세요. 어저께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회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사를 이것저것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프레임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권사들 내년 금투세 시행, 전산 시스템 준비 문제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여긴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또 하나 근거값을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데 환경 에세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상자산이라고 여기 써있죠. 여기 보세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법인 가상자산 계좌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가상자산 계좌 말고 왜 2025년 과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여기 보면 일단은 법인 중에 유일하게 가상자산 계좌를 터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법인들은 이미 가상자산을 투자를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삼성인데 삼성은 2016년서부터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었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 코인 시장에 좀 오래 있던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 일단 여기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검찰이 자체 가상자산 법인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으로 숨겨둔 가상자산의 회수를 추진하는 등 정부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써있죠. 검찰은 가상자산 법인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정부 고위 관료들은 가상자산이 돈이 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개인들은 우왕좌왕해요.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정부가 계좌를 틀었죠.
그래 일단 대기업들 뭐 다 몰아서 유동성을 주입을 하려면 법인 계좌를 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일단 검찰이 가상자산 법인 계좌를 확보했다는 의미는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정부는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수용이 끝났어요. 사실은 이미 공식적으로 표명이 안 돼 있는데 자,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힌트는 이겁니다. 금투세, 예, 여기 지방세까지 22%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2024년 말에 나갈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인생이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프레임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이제 인생이 있고 여기서 아마 이제 갈릴 거고 어차피 다수의 대중들은 큰 돈 못 벌어요. 코인 시장에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가 얇아.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하고 이 큰 기회를 이렇게 놓치고 또 저렇게 놓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직업이 됐건 직장이 됐건 하여튼 그래요. 자 이거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이 지진에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데 보면은 어저께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조금 올라왔어요. 뭐 물론 뭐 7.0 막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슬슬 올라와요.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지진이 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자 보세요. 어저께도 이제 캡처를 했는데 여기 6.0짜리 지진이 인도네시아에서 났어요. 이거를 확대를 한번 또 오늘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좀 그죠 스프레드 되는데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현재. 그리고 슬슬 올라오죠. 이 얘기는 빠르면은 1년, 2025년, 늦어도 2년 내에 진도 9.0짜리 대지진이 올 가능성이 전면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리거 포인트는 뭐냐면 머스크가 테슬라 관련한 뭐 하여튼 그가 움직이는 모든 본사 직원을 텍사스로 전부 뺐다는 게 사실은 저는 거기 기준을 잡고 싶고 어쨌건 이것에 따라서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는 많은 아마 설계를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을 텐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같이 이렇게 뭉쳐질 거다라고 제가 공급망이 인프라가 이게 끊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CTC WRX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겹쳐서 지금 이런 와중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서부터 먼저 깔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인의 시야를 보지 마시고 그냥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현재 G7에서 브릭스 쪽으로 전체적인 에너지를 옮겨가고 인프라를 옮겨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에요. 이거를 면밀하게 기사를 안 찾아보면 몰라요. 근데 이거는 중국을 좋으라고 뭐 브릭스 내에 있는 러시아를 좋으라고 뭐 인도를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지속성, 효율성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각 국가의 대통령이나 권력자들, 다국적 기업의 기업인들도 거기 지령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음모론 같지만 제 얘기를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얘기도. 자, 이제 제가 근거값을 하나하나 이제 추가를 할게요. 일단은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장기 독재예요. 여기는 이제 지도자가 안 바뀌었어요. 여기에도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자, 그죠? 이란은 이제 같은 프레임이긴 한데 급이 다르긴 해요. 여기랑은 이 두 체제랑 이 모디도 보면 장기 집권이에요. 여기 사진은 없지만 그리고 이분은 결정적인 시기에 등용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지진이 나거나 이러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이 상황 전에 왜 이 사람을 등용시켜야만 하는지 한번 생각을 그리고 이 사람과 이분과 이렇게 관계성에 관련해서 한번 지금 뉴스 나오는 걸 보면
여기서 계속 이제 불꽃놀이를 하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이란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현재 그런 상황이죠. 결정적인 시기에 이 사람을 왜 거기다 넣는지 그냥 여기를 보고 그 누군가를 보고 설계자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합리성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실질적인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일본과 무역 협정 강화된 GDP 성장이라고 여기 얘기 나오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대중 시선에서 봤을 땐 뭐 친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죠. 자, 이 공급망 분업 시 양국 윈윈 가능. 여기 분업이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맡은 부분이 있고 한국이 여기가 기초 산업이 아마 되게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4차 산업 관련해서는 뭐 어떤 특정 국가들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그거 아시나요? 기초 산업에 관련해서는 과학 기술이 되게 뛰어난데 여기가 부품 소재 막 이런데 공급망 분업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고 중국이 잘하는 게 있고 러시아가 잘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잘하는 게 있고 근데 미국은 이제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공급망 분업 시 양국 윈윈 가능. 그럼 여기서도 이제 9월 24일 날 이 기사가 나왔죠. 이거를 제가 왜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한번 여기 한번 이 대지진 날 거랑 여기가 끊기는 거랑 공급망이 이제 분해되는 거랑 분업화되는 게 아니라 이건 분해되는 거예요. 분절화되는 거죠. 여기랑 일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이제 움직이는 거랑 한번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대충 여기 이제 설계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머스크를 왜 제가 왜 지지를 하고 머스크가 지지하는 도지코인을 왜 제가 지지를 하냐면 이게 사람들은 그냥 오늘 그러니까 뭐 도지코인이 145원짜리가 200원 가면 막 환호를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XRP는 물론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다가가긴 하지만 여기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엊그저께 9월 23일 날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일론은 이번 선거가 우리가 치른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래요,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미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거래요. 근데 왜 지금 시점에서 옛날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을까? 그는 이 나라에 너무 많은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 이민 정책을 배제한다, 불법 이민자를 몰아낸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특징점이 뭐냐면 근본적인 베이스가 본질이 멀티컬처 국가예요. 멀티컬처 국가는 근본적으로 모자란 인구를 타국에서 인종차별 안 하고 그 사람들의 비자를 줘서 수용을 해서 GDP, GNP를 끌어올리는 체제가 이런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버린다는 의미죠. 그거를 끊어버리겠다는 의미죠.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죠. 지금 현재 자, 좀 이상하다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독단적인 트럼프만의 어떤 그게 아니라 설계자가 찍어서 지령을 내리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분은 움직이고 모든 체계나 정책이 그렇게 들어갈 텐데 트럼프와 머스크와 이 동조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행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민자를 추방한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 사건이 만약에 계기가 돼서 멀티컬처인 국가는 전체 다 백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히스패닉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혼란이 가중되고 아마 종교적인 것도 아마 분란이 생길 거예요. 인종적인 갈등도 생길 거고 공통적으로는 멀티컬처 국가에서
예,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아마 유튜브 상에 하면 뭐 친중이다 아니면 막 이렇게 미국 뭐죠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GDP, GNP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아마 미국과 G7은 점진적으로 아마 중산층이 더 빨리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 그래서 어쨌건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이런 코인이나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역설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시간이 가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예, 한 번 더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생각을 정리하다가 한 번 더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머리에 슥슥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 이분이 되게 범상치 않다. 아니 실제로 되게 똑똑한 여자예요. 아니, 그냥 일반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이분이 이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가사를 쓸 때 좀 그 연상법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뭘 아는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뭘 안다는 의미가 뭐 유명한 가수다 돈을 잘 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일반적이진 않은 사람이에요. 예. 일반적이진 않은 사람이에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콘서트가 있죠. 제가 아까 이제 미국의 혼란이나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제가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그 기억하시나요? 23일이 아마 토론회가 예정돼 있을 거예요. 토론회에서 아마 트럼프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 트럼프 그래서 제가 불법 이민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얘기가 여기서 이제 던져지고 가장 이제 주의해야 할 구간이 언제냐면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25, 26, 27일 날 이때 이때 아마 이때랑 이때까지 요때까지 아마 주의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특히 여기 25, 26, 27일 날 요때가 아마 제가 그랬죠. LA 특히 LA에서 25, 26, 27일 날 이거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장 여기 만약에 설계자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설계자라면 가장 적절하게 이 설계 작업을 필 수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요 날짜와 요 장소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미국에 사시는 분이나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극도의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브릭스가 왜 계속 이제 한 군데로 몰리고 있다. 공급망이 이제 보세요. 자, 이 부분 보세요. 한국, 일본과 무역협정 강화된 GDP 성장. 여기 이제 중국은 일단 플러스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제에 두고 이제 대지진이 향후에 이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앞에다 이제 전제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한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여기가 이제 1대1로랑 해가지고 이렇게 엮이고 인도랑 아프리카랑 해서 이렇게 엮이고 여기가 이제 분절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랑 자 보세요. 지금 현재를 말씀드린 거 지금 현재 당장을 어떻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중국의 러시아 수출은 2배로 늘어났으며 침공전 50억 달러에서 지금은 100억 달러로 늘어났다. 2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은 3배로 늘어났다. 중국은 푸틴의 가장 큰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러시아로 많은 물품을 보내기 때문에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센트럴 아시아, 중앙아시아하고 러시아에 관련해서 무역 수지가 많이 올라간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도표에.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4년 현재까지 2배로 현재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동아시아 태평양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중국 무역은 보세요. 중국 무역은 동아시아를 축으로 해서 확장되고 있고 G7은
점진적으로 중국에서 이쪽으로 관세 어쩌저쩌고 하면서 공급망이 축소되고 있고 분절되고 있는 와중이에요. 브릭스는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 교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의 축소하는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힌트가 뭐냐면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에도 여전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55% 장악하고 있다. 네, 현재 이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2025년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코인텔레그래프예요. 이 잔잔바리 미디어가 아니라 중국은 점점 더 엄격한 감독 요구에 부응하여 2025년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대폭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라고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회적으로 이제 중국에 관한 스탠스를 알 수가 있지만 이 동아시아와 이 동아시아 브릭스의 교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탈달러화는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와중에 2025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 과연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대충 정답이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요. 네. 원년이죠, 원년.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그거를 보시면 이제 거기 사실 정답이.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을 좀 길게 드렸던 거고. 자, 이게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여기 꼈네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고 서클하고 이제 요 서클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이게 장면이 잘못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브릭스가 확장한다는 걸 제가 이제 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9월 23일 날 시진핑 스리랑카 대통령 당선인의 축전 양국 관계 발전 중시 9월 23일 날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으로 1대1로 건설에 협력 추진 1대1로는 보이지 않게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미디어나 아니면 뭐 국내 미디어를 인용해서 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유튜버 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야랑 저랑 좀 많이 다를 텐데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랑 스리랑카랑은 사이가 썩 좋지 않아요. 네, 진짜 안 좋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인도에 이제 2015년도 네, 이때 이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챈나이였어요. 근데 챈나이에 이제 거기 사는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스리랑카랑 원래 근본적으로 되게 오랜 동안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개입을 했죠. 1대1로를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도랑 스리랑카랑 붙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지금 하여튼 하나 둘씩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가 코인베이스 CEO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ETF 보관 관행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명확히 밝힌다. 여기 요거 어저께인가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블랙록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근데 이 비트코인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거를 해야 되는데 블랙록에서 하는 이 커스터디를 누가 여기 받쳐주냐면 코인베이스가 받쳐줍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이거를 받쳐줘요. 코인베이스가 이 비트코인 ETF 커스터디에 관련해서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은 이 DCG의 파트 오너 마스터카드 중간에 껴있고 베리 실버트는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여기 얼굴 마담으로 이제 앉혀놨는데 어쨌건 비하인드에 이제 주식시장 금융 세력이 이렇게 있고 코인베이스는 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사진이 저쪽으로 옮겨졌는데 코인베이스에서 서클을 만들어내서 USDC를 찍어내요. 서클사의 투자자가 블랙록이에요. 블랙록하고 피델리티예요. 블랙록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ETF를 만들었어요. 그 ETF를 코인베이스에다가 커스터디를 맡겼대요. 그럼 대충 이 에코시스템의 인프라가 대충 나오죠. 그 첫 단추가 비트코인이었던 거고 이더리움이 될 거고 나머지 코인들이 될 겁니다.
극해에서 운영하는 거든가 벡트하고 관련한 코인이더든가 하여튼 그래서 도지도 아마 제가 봤을 땐 나중에 블랙록이 투자한다고 해도 그거는 놀랄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얘기 이제 거기까지 끊고 오늘은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건 제 딴에는 그래도 알고 있는 거를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각자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자, 파이낸셜 타임즈 전 편집장 여기서도 이제 이거 어저께 이제 80님이 기사를 주셨고 제가 이제 그 전날도 좀 예의주시해서 보긴 했었는데 사실 영상에 넣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즈 전 편집장이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분을. 제가 이제 코인 시장에 심취했던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건데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여기랑 이제 4차 산업하고 관련해서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 비전 과대망상적이지만 이 불안한 인물 보이는 것보다 많은 거 소유라고 해서 이 끝에 이제 비아냥거리다가 여기 좋은 표현을 써요. 의미 있는 보이는 것보다 많은 거 소유라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투자한 코인들하고 전부 다 엮여 있어요. 그리고 권도영이 테라루나 사태 여기 설계의 한 파트는 사실은 비하인드 여기가 개입돼 있어요. 소뱅. 사실은 그래요. 여기 권도영도 있고 권도영 위에 또 그 누군가 제가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 요즘에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사용을 많이 하고 뭐 미디어에서는 뭐 끝났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차피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요. 한국에다가 이제 물류센터도 짓고 있고 알리바바랑 쿠팡이랑 적대적이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뱅에서 쿠팡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 실제로 적대적인 관계일까? 쿠팡과 알리바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왜 제가 여기에 집착을 되게 많이 했었냐면 이 소프트뱅크의 이 에코시스템은 반도체 산업과 자율주행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이거 엔비디아가 중심이죠. 자율주행, 우버, 테슬라 자, 그 칩셋을 설계라는 건 ARM이라는 회사. 자, 여기 로봇 산업 그리고 코인 채굴하고 관련해서 전부 다 여기하고 다 엮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예의주시에서 봤던 거고 이건 어저께 이제 오후에 나온 건데 실제로 그 근거값이 있어요.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코인 채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아마 산업이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심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소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관련돼 있는 게 그 코인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벡트, 매트릭스 포트, 비트디어, 그레스케일 채굴 코인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자 9월 24일 날 엔비디아, 알리바바와 자율주행 맞손 미 제재에도 중과 밀착이라고 여기 써있죠.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기 보세요. 엔비디아 알리바바죠. 자율주행 여기 소뱅의 에코시스템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알리바바 자 여기 엔비디아 알리바바와 자율주행 맞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슬슬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대중들한테 그럼 우버,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 자,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 XR 이거 양산 시기 그리고 중국이 2025년도 들어온다. 여기 있네요. 서클 블랙록 피델리티 요거 했던 거 요거랑 이제 DCG랑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 2025년이 요거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인 계좌를 정부에서 만약에 터주면
비공식적으로 이미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적으로 터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이게 제가 이제 한마디 이게 지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중국 뭐 끝났다 뭐 가상자산 수용 안 한다 그러는데 아니 중국이 가상자산을 수용을 안 하면 지금 탈달러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우회적으로도 움직이고 기사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